자, 뭐 볼게. 준동사라는 것은 일단은 동사에 준한다라는 표현이잖아. 이게 한자어로 준하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서 파생시킬 수 있는 표현들이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쓰고 있는데, 투부정사가 왜 부정사인지는 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투부정사야. 그리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 역할에 충실하지. 여기 빠졌는데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문장에서 감당하고 있고,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보호는 또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로 나뉘고요. 네,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서술이라고도 하죠. 즉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투부정사의 개념부터 볼게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부정 형태는 여기 not을 앞에 붙이면 됩니다. 다음에 역할은 아까 얘기했지만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명사는 위치로 파악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으면 우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동사가 뒤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은 뒤에도 나오지만 타동사들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서 ing를 쓰죠. 네, 동명사. 잘못 읽겠다. 미안해. 전치사는 동명사요. 네,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활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어는 비동사 주로 비동사 뒤에서 투부정사를 쓸 때 보호 역할을 합니다. 즉 말하면 비동사 뒤에가 보호자라는 얘기야. 이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근데 대신에 앞에서 꾸며주는 건 아니죠. 명사를 쓰고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이게 되죠. 세 번째 부사는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 목적, 결과, 조건을 나타낸다. 요거는 전적인 해석에 의지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자, 투부정사는 두 가지의 의미상조를 갖는다. 왜 의미상조가 생길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친구이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이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시제도 언급할 수 있겠죠. 등에 또 뒤에 형태를 달고 다니죠. 동사들이 오형식의 형태들을. 네, 그래서 주어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그냥 주어 he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for에다가 이렇게 목적격으로 전치사니까 목적격으로 바꿔서 for him이라고 투부정사 앞에 붙이면 이게 그가 했다라는 약간의 의미상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of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of는 앞에 있는 설명구가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쓸 때 주관적 평가, 멍청한 놈, 나 멍청한 놈이야, 이러한 짓, 이러한 일을 해서 라는 표현이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 주관적 평가, 그래서 멍청하다는 걸 다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 of를 씁니다. 의미상조로 for를 안 쓰고요.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는데요. 이 명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자리를 보고 주어, 목적어, 보어인지를 파악하면서 이 투부정사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가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자리는 보호 자리죠. 그래서 이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게 형용사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형용사도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이 보호는 비동사 뒤에 쓰는 경우는 이렇게요. 이때 투부정사를 여기다 쓰면은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호,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은. 그 말은 뭐냐면 명사적 용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격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주어이고 마찬가지로 주격 보호이긴 하지만 이 내용과 투부정사의 내용이 서로 같은 동격일 때 서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서로 위치를 바꿔도 맥락이 통하는
똑같은 동격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이쪽의 보호 역할은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뭐뭇을 하다라는 식의 투부정사가 약간 동사적 성질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같은 보호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명사적 용법, 아까 위에 건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리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make가 가짜 목적어 좋아하죠. 이게 목적격 보호 형용사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it 대신에 it 진짜인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를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 친구도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사적 역할. 자, 이제 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형용사적 용법이 가장 헷갈리긴 합니다. 부사적 용법과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형용사적 용법을 전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선행사를 좀 외워놓는 게 편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쓸게요. 선행사를 좀 암기하자. 선행사라는 말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단어를 말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전치사를 주의하자. 투부정사구 내에 전치사로 끝나게 되면 이건 100%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예문을 볼게요. 여기 맨 위에도 way라는 단어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opportunity도 이렇게 뭐뭐 하는 기회. 그러다 보면 선행사가 뭘까? 암기만 해선 능사가 아니고 선행사는 주로 함축적 개념어들입니다. 함축적 개념 단어들.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way와 opportunity도 있지만 ability, 우리가 잘 아는 news, 소식, 그 다음에 많이 쓰는 fact, 이런 함축적 개념들이 들어간 단어가 선행사로 주로 쓰이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야야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미친놈이죠. 소식에 대한 걸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또 자주 붙는 게 동격 대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격 대절하고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역할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계속 볼까요? 여기 with를 썼는데요. in을 쓰면 어떨까요? 선행사를 구분하시면 roommate이기 때문에 in은 탈락이죠. 오히려 in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라는, 빌딩이라는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현타가 옵니다. 이거 지금 중학교 1학년 거 하고 있는데요. 좋은 취지이긴 한데 이 바쁜 시국에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결과, 조건.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들이죠. 자, 아까 해석적 접근을 하라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부사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해도 문장의 구성은 완벽합니다. 즉 주어, 목적어 등 동사 등 그냥 살아 있고요. 이 투부정사 부분을 빼고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빼고 보면은 주어, 동사구가 있죠. 그리고 전치사까지 써서 전치사의 목적어 잘 들어가 있죠. 결론은 북스토어에 갔던 여기 목적이 뒤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부사적 용법. 큰 덩어리로도 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보세요. 공부 열심히 했다가 문장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서 부연 설명합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only가 붙으면 100% 결국 뭐뭐 하다라는 결과.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에 쉬운, 어려운 이런 식의 해석이 되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형용사 수식도 있죠. 조건은 안 나왔는데요. 여기 넣어줘야 되고요. 조건 같은 경우는 would를 많이 씁니다. I would be happy to go to the market. 오케이. 시장을 간데 행복하죠? 얘는 그지 같네요. 마켓 시장을 간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if절과 동일한 해석이 되죠. if절 무슨 뜻? 조건절이죠. 그래서 would를 쓰면은 뭐 가정법도 되고 조건절도 되고 해서 보통 조건으로 강조하죠. 이해되셨나요? 뭐 할 텐데 라는 해석을 하면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됐죠? 목적. 그 다음에
나쁜 습관 우리가 모두가 아는 알다시피 나쁜 습관은 엄청나게 어렵다 뭐 하기에 깨기에 어려운 해서 형용사 수식해서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부정사 끝났습니다. 10분은 개뿔. 빨리 해볼게.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 역할 하잖아. 중요한 것만 전달할게. 의미상주어 있을 수 있어. 그때 소유격으로 써도 돼. 또는 주어 아니야. 목적격으로 써도 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명사다 보니까 주, 목, 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형은 앞에 납붙이는 건 투부정사랑 동일하고요. 전치사도 목적어가 항상 있어야 되겠지. 전치사만 존재할 수는 없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재밌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동명사를 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명사도 되죠. 명사도 목적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간혹 수능에서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또 하나의 목적어를 삼을 수 있는 건 동사적 성질을 가진 동명사밖에 안 되죠. 즉 이 친구는 타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적어를 삼으려면 전치사 오브 뒤에는 동명사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그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타임을 수식하는 개념으로 형용사정용법을 썼고 명령문으로 시작해서요. 이게 왜 요거 때문에 나온 문제 같은데요. 뭐죠 이거는? 여기 동명사를 쓰는 부분을 보여주려는데 문제는 먼저 구조를 물어보네요.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명령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충분히 운동하는 것은 동명사죠. 충분히 연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뒤에 피곤하단 말이 나오니까. 자, 됐나요? 주어 역할하는 거 봤고요. 어디 보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는데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목적으로 동명사, 동사적 성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읽어보시고요. stop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네, 맞습니다.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고요. 투부정사를 취할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처음에 배웠던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야. 목적어가 아니라. 근데 동명사를 쓸 경우는 이 타동사로 생각해서 이 친구를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정반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했던 거 멈추는 거고 하기 위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뒤늦게 뭐야.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다음에 늦바람이 무섭나요? 연습 문제. 뭐야 이거? 오케이. 과거지향적 동명사 성질, 미래지향적 투부정사 성질. 그래서 이 동사들에 달린 목적어의 형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얘기고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decide는 무조건 투부정사만 쓴다. first for는 무조건 동명사만 쓴다. 뭐 이 얘기에 대한 연습 문제인데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유가 뭐죠? 동명사, 투부정사 다 쓴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거 지금 보이시는 이 단어들 다 동명사, 투부정사 다 쓴다. 얘네들은 잘 아는데 이 뒤쪽 세 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리그렛은 과거의 아까 과거라고 그랬죠. 후회하다, 유감이다 라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너에게 이것이 유감이야. 하지만 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소풍을 이번 주말 거 취소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유감으로만 하는 게 맞겠죠. 나는 느꼈던 걸 기억해.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홈식이 집을 그리워하는 거죠. 집을 그리워했었던 것이 기억나. 내가 해외에서 작년에 공부할 때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써서 동명사를 쓴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한번 문제가 나오긴 나오겠죠. 여기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보세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동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뒤에 일종의 이제 보세요. 얘네들 뒤에 주어를 쓰고 얘네를 쓰고 목적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쓴다고요? 투부정사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쓰는 동사들이 이렇게 많네요.
뭐 선생님도 여러 번 저한테 노출되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딱 봐도 저는 이제 툴을 쓸 거를 인지는 하지만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외워진 거지 일부러 굳이 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시험을 위해서 한 번쯤은 쓰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하고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원형을 쓴다는 정도는 아실 텐데 현재 분사를 얘네들이 쓰기도 하죠. 지각동사가 여기는 언급을 안 했는데 현재 분사는 아시다시피 여기다 써야 되나요? 동사의 ing 형태도 목적격보로 취하긴 하죠. 약간 그 당시 현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감을. 그 다음에 현재 분사를 반드시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ing를 씁니다. 다음 헬프는 준사역 동사라고 하고요. 둘 다 되죠. 동사 원형만 쓸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to가 이렇게 괄호 묶인 이유죠. 아까 얘기했던 현재 분사를 취할 수도 있다. 연습 문제는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의 끝나가네요. 목적어가 그리고 목적격 보호의 행위의 대상일 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 친구가 오형식 동사 계속 썼는데요. field면 경기장이죠. 경기장이 준비해야 돼요. 되겠죠. get은 투부정사를 이제 능동으로 쓰기도 하지만 첫 번째 PP를 쓴다라는 즉 수동을 쓴다라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목적어의 관계를 사용하는 게 목적격 보호 아닙니까? 관계를 따져서 쓴 관계. 그래서 PP를 쓴 거죠. 저거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연습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want가 있고 투부정사 써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어가 문제라는 단어니까 해결이 돼야 되니까 PP. 거꾸로 여기 주어가 음식이죠. 야기하죠. 사람들이 먹도록 야기하는데 좀 더 많이 먹도록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보다. 근데 여기 이트네블에 먹혀지도록 음식이 먹혀져요? 사람들이 먹혀져요? 식인종 나타났나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형태와 또 관계에 따라 PP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사는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아마 뒤에 분사 구문이 더 주요할 것 같은데요. 분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사가 두 종류잖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야기를 썼고요. 다음에 연습 문제 나와 있는데요. 자, 볼까요? Which is the computer? 여기 to가 있죠? 아까 누가 질문했는데 이제 목적어가 없으니까 커넥트가 타동사니까 분사를 쓰는 거, PP 쓰는 건 당연한데 그걸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해석을 좀 해보세요. 컴퓨터가 프린터와 연결시켜도 돼. 항상 간단하게 하세요. 시키냐 또는 되냐 이런 식으로 능동수동 ing 능동이죠.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동사들도 있습니다. 자동사는 수동 형태를 쓰지 못하죠. 된다라는 의미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둥둥 떠진다, 즉 둥둥 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주 공간 바깥의 주변에 둥둥 떠 있는 많은 쓰레기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플러팅이라는 분사를 쓰셔서 이렇게 얼라러브 정크를 하셔야 됩니다. 둥둥 떠 있는 능동을 쓰시면 되겠죠. 수동은 안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가요? 분사구문 어디까지 쓰는지 보일 거야. 와, 진짜 정말 중3도 아니고 중2일 거를 갖다 들이밀어서 조금 속상합니다. 완료분사 같은 것도 없고. 어디 보자. 네. 자, 요게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이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망설인 친구들은 아직 능동, 수동 개념이 없는 거야. 동사만 하나 달랑 있는데 과거형으로 이게 어떻게 수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PP랑 똑같이 생겨서 헷갈린가 봐요. 근데 이건 능동태죠. 그래서 ing를 고친 거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제 주어가 같을 경우는 생략하는데요. 주어가 다를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어가 다르면 남겨둔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he면 그냥 he입니다. he, feeling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셨죠? 여기는 같으니까 없앴던 거고요. 문맥에 따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포인트는 지금 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aving pp는 이전 사건, 즉 이쪽 앞절 사건이 먼저 사건, 즉 주절 사건보다 먼저 사건이라면 이게 feeling이 아니라 having felt입니다. 이 형태를 취해서 having felt. 근데 지금은 과거 시제가 같기 때문에 그냥 일반 분사를 쓴 겁니다.
그러나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 형용사 쓴다. 마찬가지로 수동 형태면은 having been pp 쓴다. 또는 being pp 쓴다. pp는 안 나왔는데 지금 능동이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pp만 쓰던지 여기도 pp만 쓰던지 생략이 되면 다 pp만 남겠죠. 여기 예문이 있는데요. 예문을 바로 공략해볼까? 많은 뭐죠? 그 부사절 접속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죄다 생략되면서 뒤에 분사를 쓰게 되는데요. 근데 또 굳이 꼭 남기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제가 많이 본 게 사실 얘네 시간 나타내는 그리고 조건은 거의 생략을 안 하고 그대로 접속사를 살린 뒤에 뭐 ing나 pp 이런 분사를 사용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답은 있지만 자, 주어 똑같죠. 접속사 생략하고 뭐 웬 남겨도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능동이죠. 과거형이고 arriving 시제 똑같은지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it 주어 똑같죠.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자 이제 is랑 written이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당연히 안 되죠. is만 남길 수 없잖아요. 의미는 written이 갖고 있는데요. is는 수동만 조장하는 비동사죠. 그래서 이 비동사를 분사로 예쁘게 바꿨어요. 비동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 비동사는 이미 자동사이기 때문에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이에요. 능동 자동사니까. 그래서 ing만 붙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고칠 게 없어요. 사실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being written에서 being이 생략되어서 또 상관없다요. 왜?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방금 그 얘기입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워도 왜? 똑같잖아요. 시제가 선생님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똑같으니까 상관없어. 시제가 이럴 경우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경우에도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문맥상 보면 앞절 사건이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쉬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책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적합하다 초보자에게. 근데 만약에 앞절 사건이 was라고 써 있다고 칩시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앞선 사건이니까 being이 생략된 게 아니라 뭐가 생략됐다 그래야 돼? having been이 생략됐다 그래야 돼. 오케이? having pp가 완료 형태니까 having been이 생략됐는데 생략하면 어쩔 건데 그냥 written 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걸로는 생략된 상태로는 지금은 미안한데 인지 아닌지는 즉 앞선 사건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어려워. 뭐 예를 들어 작년에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올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었다면은 네. 앞선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having been이 생략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금방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10분 컷은 무슨 25분 컷인데 잘 전체적으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빨리 설명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개 나올 테니까 그래 꼭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고생했다.